문재인이 4대 안보기관을 다 무너뜨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킴으로써 국정원의 팔다리를 다 잘라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의 보안수사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간첩 잡는 데인데 여기도 수사 인력을 대규모 감축한 게 문재인입니다.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이상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입니다. 그 과정에 기무사 사령관이 안타깝게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공안부 이렇게 4개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간첩 잡던 기관들이고 군 내에 간첩 행위 같은 것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도록 수사하던 기관들입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이 4개를 다 무력화시켜 놓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방위기술 같은 건 막 유출이 돼. 이런 거를 수사하는 집단이 전부 다 무력화가 됐으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폐지가 됐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런 간첩 행위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K2 전차 기술 최근에 유출됐죠. 우리나라 정찰기 기술 북한이 해킹해서 빼내갔죠. 정보사에서 가지고 있던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 다 유출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화이트 요원들, 블랙 요원들 다 귀국하고 있어. 문재인 국정원 때 있었던 또 엽기적인 사건이 뭡니까? 북한에서 활동하던 블랙 요원 명단이 다 넘어가가지고 절반 정도가 지금 고사포에 의해서 다 처형됐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 명단이 중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첩사가 지금 여러 군데 해킹하다 보니까 하나 걸린 게 있는데 중국의 랴오닝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위장 기업이 있어요. 여기를 털어본 거예요. 우리나라 방첩사가 해킹으로. 털어봤더니 얼마 전에 정보사의 직원이 넘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이 발견이 되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하는 행동인 건 아니면 중국과 연계해서 했거나 정보사에 있는 내부 컴퓨터 인트라넷은 외부 기기가 접촉이 안 됩니다.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수기로 빼낼 수밖에 없는데 수기로 빼냈을 가능성이 99%죠. 그래서 빼낸 정보를 자기 노트북에 넣었고 조선족한테 팔아 넘겼다. 근데 이 조선족은 아마도 랴오닝성에 있는 북한의 위장 기업에서 활동하거나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또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유출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요.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에서 활동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란이 쓰는 무기 중에 북한 게 있죠. 그죠? 그런 게 북한 거인지 누가 식별하는 걸까요? 밖에 나가 있는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북한의 무기가 이란의 어떤 경로로 넘어간다. 러시아한테 북한의 탄약이 넘어간다. 어떤 경로로 누가 어떤 돈을 써서 그런 거를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원들이 다 캐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정보 전쟁 중이고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일본, 호주, 대한민국, 유럽 연합체와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 이런 데가 지금 연합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우리나라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우리나라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정보들을 다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단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북한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추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국제전이라고. 국제전. 그 다음에 문재인 때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원 직원 중에 한 명이 휴미트 정보를 또 넘겨가지고 휴미트 절반이 곡사포로 다 죽였다. 이게 지금 7월 31일에 보도가 나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사 직원이 정보를 넘긴 거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거 참 엽기적인 게 뭐냐면은 MBN에서 최근에 보도한 거입니다. 국정원과 연계해서 활동하던 중국 국적의 A 정보원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던 사람이냐면은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날 것 같다. 방중 일정을 파악을 하고 김정은과 관련된 비밀을 중국에서 캐내던 중국 국적의 우리나라 국정원과 협동하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때 2019년입니다. 중국에 입국을 했는데 공안한테 바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이 중국 공안들이 이 정보원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네 문재인 국정원 안에 중국 공안이랑 협력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빨리 실토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국정원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정원입니까? 아니면은 중국 산봉우리 올라탄 국정원입니까? 북한의 국정원입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국정원이 난장판이 됐기 때문에 간첩 활동을 해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최재형이가 왜 디올 파우치 던지고 되지도 않는 총공 이슈 같은 거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알거든. 대공수사권 폐지됐고 우리나라 지금 안보 기능이 마비가 된 걸 아니까 간첩죄 적용도 막연하고 뭐해. 그러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간첩 같은 인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국적의 A씨는 국정원 중국 북한에 다수 협조한다고 중국에서 들었다. 기밀 새어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원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문재인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망가뜨렸는가? 우리나라에 4대 안보 수사기관이 있어요. 국정원, 대공수사국,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사,
검찰 공안부 이렇게 4개 기관이 원래 간첩 때려잡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마비가 돼버리니까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 해이 터지고 간첩들의 회유에 사람들 넘어가는 거고 간첩들이 활개 쳐도 그냥 처벌 안 받으니까 막 까보는 거예요. 이게 2020년 12월에 국정원 개정법이 통과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안을 만들어주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내 파트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국정원은 그냥 해외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경찰한테 그냥 주는 거,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잘린 거예요. 여러분, 정보기관이나 군인들은요, 명예거든요, 명예. 내가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그 자부심인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없어지면은 뭐를 해줘도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사들까지 좌파들로 다 끼워놨으니까 잘도 원래 기능이 살아 숨쉬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이 한 두 번째 망국짓거리, 지금 국군 방첩사령부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바꿨지만 기무사를 없애버리고 되지도 않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방첩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놓은 게 문재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보안사령부가 군 내의 방첩을 담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군 내에 간첩 잡는 건데, 보안사령부한테 걸리면 군 내에서 다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 91년대 이름이 바뀌었고 담당하던 업무는 비슷하고, 근데 문재인이가 기무사령부를 보면 옛날에 그 전두환이 생각난다. 기무사령부는 쿠데타를 기획을 한 적이 있다. 세월호 유족의 뒤를 캔 적이 있다. 그거 다 가짜거든요. 그런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2018년 9월 1일 이걸 바꿔버렸어. 그래서 인원을 감축을 시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줄어드냐면은 4,200명에서 2,900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예산도 30% 삭감을 해버리고, 군 내에 간첩 잡고 군사 기밀 유출되고 방위산업 같은 거 유출되는 거 잡는 데가 원래 기무사였거든요. 이 수사 인력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간첩 활동을 차단한다, 외국군의 군 정보 수집 활동을 차단한다, 국법법 위반한 사람들 기소한다. 이게 원래 기무사가 하던 건데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시행령으로 방첩사령부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보다 이름이 훨씬 낫죠. 그래도 국군 방첩사령부니까. 문재인의 전략은 뭐냐, 중요한 안보 수사기관의 이름 같은 것들을 바꿈으로써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검찰의 공안부를 갖다가 공공수사부로 바꿔놨어요, 이름을. 공안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잡던 조직 아닙니까, 검찰 내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 같은 게 막 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간첩죄로 다스려야 돼요. 특히나 이 기무사를 해체할 때 문재인이가 휴가를 갔을 때 엄명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겁니다. 2018년에 독립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라. 명분이 뭡니까?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의 뒤를 캤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아예 기소조차 못했으니까. 언론사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뭐 뒤를 캐기는 언론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 되지도 않는 이유로 기무사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기무사령관인 이재수 사령관이 수사를 받다가 극단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무사가 무력화되면서 군 내 기밀이 막 바깥으로 나가, 뭐를 해저드가 막 발생을 해. 국정원이 무력화되면서 김정은 환영위원회 같은 게 광화문에 나와. 이거 문재인 때거든요. 2018년에 북한이 민노총한테 지령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어라. 민노총의 지령을 받고 이런 새끼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온갖 브루스를 친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안보 수사국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안보 수사기관이 무력화되잖아요.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는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수 정권이라서 그나마 눌러놓는 거지, 문재인이 무력화시켜 놓은 바탕에다가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되잖아요. 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9월 달에 기무사를 없애고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서 인원을 다 감축시켰어요. 그죠? 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재형 국법법 위반으로 수사하지 마라 시위가 열렸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 이 사람 간첩죄 적용받아서 감옥 갔으면은 지금 바깥에 못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보십시오. 2013년 7월에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거는 국법법 위반 맞습니다. 2014년 북한 태양절 행사에 참석했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측 인사들의 명단을 통일전선부 북한의 공작원 박철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반국가단체한테 전달했다. 이메일 통신을 통해서. 이거는 국법법 위반으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문재인 정권 때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이렇게 시위해가지고. 이런 인간이 살아남아서 간첩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문재인이는 최재형이가 지금 바깥에서 간첩 활동하는 거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건설을 봅시다. 역대 정부 방첩사 국가보안법 검찰 송치 군사기밀 유출하거나 방위산업 기술 유출하는 사람들 잡는 게 방첩사인데, 문재인 때는 몇 명이다? 빵명.
군 내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빵명인 거라. 빵명이 문재인이가 없었겠어요? 안 잡아놓은 거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대북 정찰 핵심 자산 백두 금강 기술 털렸다. 북한의 음성 정보, 영상 정보 다 캐치하는 게 이 정찰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해킹에 의해서 털린 거예요. 북한에서 최근에. K2 전차 기술도 최근에 유출이 되었죠. 양압장치. 북한이 화학무기 터트리면은 바깥 공기 차단시켜주고 안쪽 공기 정화시켜주는 거. 이것도 유출된 거예요. 이 왜 이러겠습니까? 모럴 해저드, 간첩들의 공작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문재인이 있다.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는 방첩사령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리빌딩을 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걸 바꿔놨으니까 그래도 구멍은 존재하겠죠. 한 조직은 정체성이 무너지면 잘 복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검찰 공공수사업 이름은 이상한 걸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공안 담당 검사들은 아직도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국정원이란 말이야. 왜냐면 우리나라에 건너오는 간첩들이 나 북한 사람이야 라고 건너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나 목사다. 나 무슨 뭐 어디 기업 사장이다. 나 외국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거나 제3의 국적을 활용해서 북한이 해외에서 공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근데 국정원이 원래는 해외 파트를 할 때에 바깥에 나가 있던 휴미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정보를 캐내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이게 싸움이 됐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으니 무슨 수로 싸울 겁니까 앞으로? 누가 어떤 신분 세탁을 해서 국내에 넘어올지 이걸 어떻게 걸러내냐고 해외에서. 이 책이 지금 국정원의 존재 이유, 대공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직접 침투 방식을 지향하고 우회 침투 방식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탈북민이나 외국인으로 위장하는 침투하는 방법, 포섭한 내국인을 중국, 일본, 동남아로 불러내어 접선하는 방법 등 공작 방식을 다양하고 국제화시켜 나갔다. 냉전 이전까지는 직접 난파를 시켰죠. 간첩을. 근데 냉전 이후에는 새로운 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을 외국으로 빼내가지고 포섭을 시키거나 뭐 돈을 주겠죠. 그죠? 그다음 사상적으로 전향시키겠죠. 또는 저거들이 훈련시킨 외국인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해외에서 이런 거를 카운터 어택을 하려면 똑같은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든. 불법과 합법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원을 만들고 북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중국 사람들을 포섭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근데 이게 이번에 지금 명단에 다 넘어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게다가 대공수사권도 이제 없어졌어요. 1심의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민족 춘패 전 땡땡 사건, PC방 간첩사건, 목사 간첩, 김땡땡 사건 등 2000년 이후 국정원에 적발된 간첩사건은 모두 북한의 해외 공작 조직과 연계된 사건들이었다. 최근 국정원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의 관련자들도 중국 베이징, 광저우, 다롄,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푸놈펜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해외 파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첩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 경찰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단언컨대 이 업무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이. 치안 유지가 주요 임무인 경찰은 해외 정보 활동에 법적 근거가 없다. 맞는 말이죠. 국정원이야 불법과 합법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보원들을 포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국내 치안 유지가 존재의 목적인데 무슨 수로 해외 나가서 이런 정보 활동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해외 정보망 구축도 쉽지 않다. 결국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해외에서 간첩 수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법과 제도의 허점이다. 여러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기업에 대한 충성을 뭘로 확보합니까? 돈? 대우? 복지? 그런데 나라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가와 조직에 충성을 하게 됩니까? 내가 특별한 일을 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라는 그 자긍심이거든요. 특별한 일, 특별한 권한. 근데 그거를 다 뺏어 놓으면 국정원은 도대체 뭘 위해서 일을 합니까? 왜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다 거세가 되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가서 그냥 출근하고 출근 도장 찍는 사람들만 가는 게 국정원이 되겠죠. 실제로 지금 국정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좌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나라 전체,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국정원법은 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나마 지금 간첩죄로 걸려든 사람, 간첩죄를 제대로 적용해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래야 그나마 군 조직 내부에 강력한 메시지가 퍼지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요번에 명단 넘어간 거는 예산일이 아닙니다. 정보 당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놓은 휴미트 네트워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고. 근데 지금 엄중한 시대잖아요. 지금 유럽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때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면 전환다 그러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고급 정보를 해외에서 많이 캐내야 되고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때 우리나라의 휴미트 네트워크가 박살이 났다 해외에 있는 게 국정원 이제 수사권도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사고 친 그 정보사 직원은 저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다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